네, 이번 시간에는 이 학습적인 내용 말고 이 공부 방향, 공부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 생각을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올라서 점수가 잘 나오시거나 아니면 나름의 노하우 어떤 그런 것들이 틀이 잡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이제 행정을 공부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이 행정학이란 과목에 유난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법, 공부 방향 이런 게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뭐 일률적인 그런 것, 정답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냥 참고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뭐 스타일, 놓여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사실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험 행정학에 있어서는. 자,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먼저 강의와 교재의 수가 많아질수록 합격에서 멀어진다. 이거는 정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험생은 근데 이 참 문제인 게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불안함과 불신. 이게 정말 이 수험에서 해로운 감정인데 사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이런 불안함과 불신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수가 많아집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또 이제 뭐 강사, 교재 정말 많죠, 종류가. 근데 이제 내가 뭘 이렇게 어떤 선택 강의나 교재를 선택해서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어떤 강사가 좋다더라, 혹은 어떤 교재가 좋다더라, 뭐 누구 강의에서 뭐가 적중했다더라, 뭐 교재가 가독성이 좋다더라, 이 온갖 뭐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동료 수험생 온갖 뭐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거를 듣고 있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강의, 교재 이것만으로 될까? 혹은 이게 괜찮은 걸까? 라는 그런 불신과 불안함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뭐 A라는 강사, 뭐 일타 강사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강의, 교재, 뭐 요약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도 수집하게 돼요. 수집. 약간 수집병에 걸립니다. 이 병에 걸리는 이 정말 난치병입니다. 수집병이라는 게. 이 병에 걸리면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왜? 행정학 한 과목만 하는 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뭐 이것들을 다 내가 해서 또 소화를 많이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죠. 불이탄 문제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뭐 거의 100점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취준생분들은 이제 뭐 공기업 준비하실 때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는 행정 한 과목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소서 쓰랴, 뭐 NCS 공부하랴, 면접 준비하랴 바쁘실 테고, 공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9급이면 5과목, 7급이면 7과목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근데 행정학만 이렇게 한다? 이런 수집병 걸리신 분들이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어도 또 누구께 좋다더라 다 사고, 이렇게 해서 뭐 교재를 수십 권씩 수백 권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이 소화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아무리 좋은 강의, 교재라도 그것을 내가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양을 늘려가면 절대로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적절한 수만큼의 강의와 교재를 선택하여서 그것에 대한 회독을 반복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강의, 교재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사실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 선택입니다. 강의는 사실 강의는 이제 시중에 유명한 소위 일타 강사들 뭐 몇 명 쭉 있겠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샘플을 들어봅니다. 각각. 그래서 어떤 말투 혹은 강의 방식
이런 것들이 나랑 제일 잘 맞다 싶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의 따라가는 거죠. 강의 따라가는데 뭐 교재를 좀 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내 눈에 정말 잘 들어오고 잘 읽히고 공부하기 좋다라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강의도 좋고 강의력도 좋고 교재도 잘 만들어졌는 게 최상의 케이스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일단 그 뭐 판매량이라든지 인기도 제일 높은 사람들 몇 개를 추려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한번 선택을 하셨다. 정말 네, 들어보니까 영 아니다. 책을 봐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라면은 빠르게 바꾸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누구를 듣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 사람한테 갈아타기 연속으로 하다가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처음에 딱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쭉 나가시면 됩니다. 현재 유명한 강사나 교재 중에 어떤 강의랑 교재를 들어서 뭐 더 합격을 하고 뭘 들어서 떨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컨텐츠의 문제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의나 교재의 욕심을, 이 소유욕을 버려야 돼요. 소유욕 절대로 멀리 하시는, 지금 그 정말 무소유의 어떤 그런 태도로 임하셔야 돼요. 내가 소유할 건 뭐다? 정말 필요한 그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나의 무기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소유욕이 있어야 되지, 그 자꾸 책이나 이런 거 쌓아가지고는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불안함과 불신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적절한 컨텐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근데 뭐 일예로, 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일예로 가장 기본적인 세트가 기본서, 기출. 사실은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는 이제 요약서가 필요하다. 저도 요약서 있고요. 요약서 여기에 실전 문제풀이 감을 익히겠다 하면 모의고사 추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서와 기출입니다. 특히나 이 기출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느냐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기본서는 A 강사께 내가 강의도 듣고 책도 괜찮아서 선택을 했지만 문제는 B 강사께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럼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무조건 또 다 똑같은 강사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같은 강사로 세트로 가는 게 좀 일관성 있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완급 조절입니다. 완급 조절 없이는 절대로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퍼집니다. 다 못해요.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 행정학 처음에 총론부터 해서 지방자치까지 이 한 과목만 해도 책이 거의 요새 기본서가 거의 2권으로 분권되어 나오고 책값이 4만원 이상 합니다. 4만 5천원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양이 많죠. 거기에 있는 거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걸 다 가져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어떤 것들은 좀 가볍게 넘어가고 이런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다른 말로 결국에는 양줄이기입니다. 양줄이기. 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수험 생활은 양을 줄여 나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양을 줄이면서 이제 마지막 딱 합격에 필요한 딱 그 양으로 압축을 해서 딱 시험을 치는 겁니다. 계속 양을 늘려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으로부터. 자, 그러면 양줄이기, 완급 조절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중요도 기준으로 해야겠죠. 중요한 것 중심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거의 이제 완급 조절 하셔야겠죠. 중요도, 요즘에는 이제 유명 강사들의 책들을 보면 기본서든 요약서든 별 표시 혹은 이제 S, A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으로 등급을 나누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요도를 참고하셔도 충분합니다. 10수년 이상 강의에 몸담고 계시고 또 연구원들 동원해가지고 분석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또 본인이 사실은 근데 본인이 직접 부딪혀보면서 이 단원이 좀 중요하다더라, 혹은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자주 나오네, 중요하니까 더 집중해서 봐야지, 이런 것들을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기출을 통해서 체득을 하는 겁니다. 기출. 사실 이 강사들이 해놓은 중요도도 다 기출 문제 빈출에 따른 중요도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출을 풀면서 내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를 더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가볍게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기본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실제로 안 보고 넘어가도 합격에 지장이 없지만 흐름상 혹은 또 교재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도 순으로 완급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건 행정학이 아니라, 이 행정학문이 아니라 행정학 시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개는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유사한 예로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회화를 잘하는 것과 토익을 잘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은 원어민이랑 의사소통하는데 정말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냥 웬만한 얘기는, 일상적인 얘기는 소통이 잘 되는데, 토익은 극단적으로 이제 뭐 신발 사이즈가 겨우 나온다, 이런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토익은 만점이에요. 거의 칠 때마다. 근데 외국인 앞에서 입번끝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더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둘 다 잘하는 겁니다. 얘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분야니까. 이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A는 자기가 이제 어떤 회화, 외국인 간의 소통이 필요한 사람이고, B는 어떤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토익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목적이 딱 있으면 둘 다 잘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지금 성취한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는 취준생이고 뭐 공시생이고 수험생이고 시험을 치르는 입장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뭐다? 한 개라도 덜 틀리는 것. (5점) (10점이라도) 더 획득하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특히 객관식이죠. 객관식 시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를, 학문적 이해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틀린 사람과, 이해는 별로 없지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던 뭘 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사람 중에 후자가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학은 뭐 학자들 사람들이 하는 거죠.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하겠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물론 이 행정학이라는 이제 그 과목의 어떤 내용, 학문적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객관식 시험화된 것을 우리가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예 다른 분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그런 방향, 목적, 그에 따른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내용적인 이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찝찝하거나 하면 대학 교재라든지 뭐 검색 혹은 행시 교재 이런 것들도 보고 했었는데, 사실 그건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 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하게 하지 말라, 과몰입하지 말라, 과몰입.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매몰되지 마세요.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뭐다? 객관식 시험에서 한 개라도 덜 틀리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이죠. 수험생이 A라는 수험생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런 어떤 흐름,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객관식 문제를 딱 틀렸어. 뭐 실수든 뭐든 틀렸어. 근데 B라는 수험생은 이런 거 잘 몰라. 관심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 시험은 항상 그 내용이 나오면 맞춰.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잘한 겁니까? 이 시험 기준에서는 당연히 B가 잘한 거죠. 실제 학문에 대한 이해는 이 사람이 압도적이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행정학 시험이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준비하는 건 시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객관식 시험. 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기출문제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와 유사하게 출제되는 또 객관식 그 실전 시험을 잘 치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좀 주절주절한 것 같은데 이 정말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강의와 교재의 수는 최소화해야 되고, 반드시 양을 줄이면서 완급 조절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시험이다. 그것도 객관식 시험이다. 항상 주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만 앞으로의 좀 더 세부적인 학습의 방향, 학습의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바로 기출. 2번에도 기출, 3번에도 기출이죠. 결국에는 뭐다? 기출이 답이다. 기출 문제가 답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항상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수험 행정학을 아주 짧은 기간에, 최단 기간에 이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도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분석하는 법이라든지 기본서를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갈 것인가, 교재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